계속해서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목차에 보시면 신용장의 발생 배경이라고 돼 있는데요. 국제물품 매매 거래, 국제무역거래는 상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결제받는 데 있어서 신용위험, 물품은 건네줬는데 대금 지급받지 못할 위험과 상업위험, 대금은 지급했는데 물품을 인수받지 못할 이러한 위험이 항상 있다. 이런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거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보시면 선적 전에 대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상업 위험, 물품 못 받을 위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적 후에 물품 먼저 건네준 다음에 대금 지급을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신용 위험, 나중에 물품 건네줬는데 돈 못 받을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용장 결제 방식에서는 이러한 위험들을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해서 해소해 주는 거예요. 은행이 대금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물품 선적하고 나서 혹시 나중에 연지급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돈 준다 한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나중에 돈 준다는 것하고 은행이 돈 준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나중에 받아도 상관없어. 은행이 돈 준다고 했으니까 일단 돈 떼일 위험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은행이 망할 확률은 제가 뭐 레알 마드리드에 갑자기 축구 선수로 입단하게 되는 그런 확률하고 거의 비슷한 아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위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근데 사실은요. 매도인 입장이 매수인 입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신용장 거래에서는 매도인 쪽에 훨씬 더 그 혜택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매수인 쪽에서는 은행에서 조건부로 지급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일치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수인도 조금 안심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신용장은 이 조건을 내거는 것이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면 돈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서류를 인도하면 계약과 일치하는 서류를 인도한다고 하면 돈 주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서류하고 물품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물품은 망가진 물품인데 서류는 멀쩡했다라면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런 단점이 있긴 해요. 그래서 신용장 거래에서는 매수인 쪽이 약간 더 불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매수인도 이 조건을 굉장히 꼼꼼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품을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하지 않고는 제시할 수 없는 서류들. 그래서 서류의 요건을 굉장히 꼼꼼하게 설정을 해둔다고 하면 자신이 물품, 상품을 입수하지 못할 위험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둘 다에게 효용이 있는 거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은행이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굳이 비교를 한다고 하면 매도인 쪽에 조금 더 유리한 거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지금 첫 거래를 해요. 그래서 서로를 잘 몰라요. 그런 경우에는 신용장으로 거래하면 많은 위험 부분들을 다 회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그러한 결제 방식이다. 그래서 특이하게 결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방식이다.